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그 게임, 바로 여기 있는 미지의 행성입니다. 22년 보드게임 골든기그 올해의 중국 유로게임과 혁신적인 보드게임 후보에 올랐을 정도로 22년을 뜨겁게 달궜던 타일로키 메커니즘 베이스의 우주 테마 게임입니다. 이 미지의 행성이 어떤 매력이 있는 게임인지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미지의 행성은 현재 살고 있는 행성 자원의 고갈로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테마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각 플레이어들마다 이주할 행성을 고르고 이주를 담당하는 기업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게임의 플레이는 각자의 턴마다 테이블 중앙에 놓인 우주정거장 트레이에서 원하는 폴리오미노 타일을 가져와 자신이 선택한 행성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타일 배치가 주가 되는 퍼즐 느낌이 강한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성은 원형 형태에 맞게 내부에 교차된 그리드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틀에 맞춰 빈틈없게 잘 배치하는 것이 목적이며, 게임이 종료되면 빈틈없이 가로 세로의 줄을 타일들로 채웠다면 행성 지도의 상단과 좌측에 표시된 매달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을 진행하며 이렇게 위쪽으로 발전시킨 자신의 기업보드 트랙의 마커 위치에 따라서 얻는 승점과 여러가지 목표 카드들의 추가 점수를 통해서 가장 승점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보드게임을 하다보면 때론 룰이 쉬운 게임을 즐길 때는 뭔가 쉽게 질리게 되고, 또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게임은 룰이 부담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특히나 모임을 주도하는 모임장 같은 경우는 초보 보드게이머들에게 보드게임의 매력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 쉽지는 또 않으면서 또 어렵지는 않은 이런 접점에 있는 게임을 선택하는 게 큰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그렇게 쉬우면서 어려움이라는 이 상충하는 두 개의 느낌이 혼재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요. 바로 이 미지의 행성은 그런 부류에 딱 걸맞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일을 가져와서 자신의 보드에 배치한다. 그리고 모든 타일은 두 종류의 자원 그림이 있는데, 배치 후에 타일에 그려진 자원에 대응하는 두 가지 트랙을 위쪽으로 한 칸씩 올린다. 또 다 배치를 했다면 선을 넘기고, 넘겨받은 선 플레이어는 자신이 원하는 타일이 있는 지역을 고른다. 바로 이 흐름에 계속되는 반복인데요. 심지어 타일을 가져와서 배치하는 부분이 동시 진행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게임이 늘어지지도 않고 1인 플레이부터 최대 6인 플레이까지 모두 쾌적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타일 배치 게임이 갖고 있는 이 폴리오미노의 조각을 맞추는 퍼즐적인 고민이 총 12종류라는 다양한 타일 형태로 심화되었으며, 또 같은 타일 형태라도 그려져 있는 이 두 종류의 자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택의 고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단순히 타일을 메꾼다 해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떤 기능을 갖춘 타일들을 가져오냐라는 고민거리에서 퍼즐 게임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타일들을 배치하면서 전략 게임의 면모가 제법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타일 배치의 고민과 함께 타일 선택의 고민을 더 배가시키는 건 저마다 특색이 잘 갖춰진 이 5개의 트랙들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5개의 트랙들도 그 무게감을 다르게 두어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취향을 맞춰두었는데요. 우선 복잡한 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만한 물과 식물 트랙이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아무래도 물이 귀한 만큼 물 트랙은 높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다른 트랙에 비해서 높습니다. 하지만 물 타일은 배치 시에는 행성보드 바닥에 그려진 이 얼음 지역 위에 타일이 걸치게끔 배치를 해야 된다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트랙은 올라가다가 보너스 보상으로 식물 타일을 획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식물 타일은 한 칸짜리 타일이어서 한 줄을 가득 메꿔야 매달 점수를 얻는 터라 소위 땜빵용으로 굉장히 귀중하게 쓰이는 타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일 배치 본연의 재미를 주는 게 이 두 가지의 자원이라면, 나머지 세 가지의 자원은 상대적으로 좀 더 전략 게이머들이 선호할 만한 트랙인데요. 우선 총 4단계의 문명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문명 트랙이 있습니다. 이 트랙은 말 그대로 해당 레벨의 문명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면 게임 시작 시 미리 플레이어 인원수 플러스 한 장으로 준비해둔 문명 카드 더미를 가져와 그중 모든 카드를 확인해서 한 장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레벨에 도달한 사람이 해당 레벨의 모든 카드를 가져가서 확인한다는 점 때문에 약간의 그 선착순 요소의 느낌을 가미했고, 더불어 이 문명 카드들은 게임 도중에 효과를 주는 이런 즉시 효과 카드들과 게임 종료 시 추가 승점을 나눠주는 이런 종료 카드들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 자신에 맞는 카드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빨간색의 로봇 트랙이 있는데요. 게임 처음에 세팅할 때 보면 각 플레이어들의 행성에는 총 6개의 착륙선들을 배치해두고 시작을 하면, 어떤 타일들을 배치하게 되면 운석 충돌이라는 표시로 인해서 이렇게 운석 마커를 올려두게 됩니다. 이렇게 운석 마커가 올려준 대로 게임이 끝난다면 한 줄이 꽉 찼어도 운석이 올려진 타일은 빈칸으로 간주되는 페널티적인 요소인 터라 제거를 하는 게 좋고요. 착륙선을 이렇게 획득한 것마다 1점을 제공하는 보너스적인 요소인데, 바로 이 기물들을 수거하는 게 여기 있는 이 로버라는 컴포넌트입니다. 게임 처음에는 행성에 로버가 배치되진 않지만 로버 트랙을 처음 올리면서 로버가 배치가 되게 되고, 이 트랙의 수치만큼 로버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로버가 2대밖에 없고 이동하는 칸수가 여기 보시다시피 여유롭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최적의 로버 배치 및 최단거리의 루트를 설계해 자원을 수거하는 재미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략 게이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이 엔진을 담은 기술 트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트랙이 높아질수록 총 5단계의 기술 레벨들의 효과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개방되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적용되며 레벨이 높아질수록 강력한 효과들이 부여되기 때문에 누구나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트랙입니다. 즉 이렇게 퍼즐 타일 메커니즘의 본연의 재미를 강화하는 2개의 트랙과 보다 매니아스 게이머들에게 호감을 살만한 3개의 트랙들이 더해지면서 누가 즐겨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게임으로 구성이 된 것이죠. 더불어 각 트랙에 대응한 5가지 자원들 외에도 여기 있는 이런 전기라는 6번째 자원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대응하는 트랙이 없어 나머지 자원들을 올려주는 조커와 같은 자원이지만 아무거나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단순히 전기자원 맞은편의 자원을 한 번 더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초보자들을 위한 방법과 혹은 전기자원 타일을 배치하며 형성된 전기 지형 지역에 수직과 수평으로 인접한 다른 자원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어렵지만 보다 열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매니아들을 위한 방법을 준비해준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룰로 진행하지만 각 플레이어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략들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고 게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타일을 메꿔야 한다는 그 본질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렇게 게임이 끝나고 나면 테트리스를 잘해서 승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문명 카드나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부가적인 이점으로 승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행성과 똑같은 기업 효과를 바탕으로 온전한 타일 배치와 테크 선택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지만 이 미지 행성의 온전한 매력은 바로 비대칭 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게임을 처음에 즐길 때는 각자 고른 행성과 보드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면으로 플레이를 하게 될 텐데요. 이 행성 보드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저마다 다른 형태를 지닌 13개의 행성 지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 기업 보드 또한 비대칭 능력을 지닌 9개의 보드가 준비되어 있어 그중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행성지도와 기업 보드를 하나씩 선택해야 되므로 어떤 조합으로 매칭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조합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높은 리플레이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계속 초보와 매니아를 배려하고 있는 모드를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운용하기 쉬운 맵이나 기업들과 도전하고 싶은 맵 및 굉장히 기이한 능력의 기업들이 섞여 있어서 비대칭으로 한다고 해도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진 않습니다. 즉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지 내에서 준비된 비대칭 행성 보드와 기업 보드를 골라서 즐기면 해당 기업과 행성 보드의 이점을 살려가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 진행하지만 결국 최종 승부처는 얼마나 타일들을 가지고 행성들을 잘 메꾸고 영리하게 트랙 점수와 문명 및 목표 점수를 갖췄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솔로로 즐긴다면 개인 목표 카드를 갖고 진행하게 되고 2인 이상이라면 이렇게 양쪽 플레이어 사이에 목표 카드를 펼쳐두어 누가 더 많이 달성했는지 목표 대결하는 경쟁 목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점수의 상대적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도 너무 경쟁에 취약한 분들이라면 다인풀이더라도 이런 경쟁 목표 외에 개인 목표 카드를 나눠 갖고 진행하는 선택 규칙도 있기 때문에 역시 여러 플레이어들의 성향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또 더 매운맛으로 진행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라운드마다 사건이 터지는 사건 카드 규칙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게임을 즐겨서 익숙해지셨다면 꼭 넣고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퍼즐 게임이 저를 이렇게 호감 갖게 만든 건 참 이례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여러 판을 즐기면서 찾아낸 그 이유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작가가 영리하게 준비해둔 전략 게이머들을 위한 장치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미지 행성은 여타의 유럽 게임들이 갖고 있는 각자 다른 전략의 방식으로 점수를 쌓는 포인트 샐러드 방식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오히려 고기 전문 음식점임에도 채식주의자들을 배려한 채식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는 음식점의 느낌이랄까요? 때문에 누구와 게임을 펼치고 즐겨도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웨이트와 전략으로 게임을 접근하기 때문에 상대를 눌러가지고 이긴다는 그 인터랙션이 있는 느낌은 좀 덜합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각자 짊어질 수 있는 무게의 숙제를 지고 저마다 열심히 플레이해서 마지막에 짠! 하고 비교하는 느낌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게임들의 점수처럼 100점은커녕 50점도 넘기 힘든 느낌의 게임인지라 상대적으로 게임이 끝난 뒤에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점도 게임 후에 아쉬워하면서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여운을 계속 남겨주는 게임입니다. 더불어 한글판으로 출시되는 본 미지 행성은 이렇게 퀄리티 좋게 입체적인 운석과 로봇 컴포가 들어가 있고 회전 초밥같이 돌아가는 이 트레이가 인상적이며 16종의 행성 보드와 9개의 기업 보드가 담긴 디럭스 판본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게임의 콘텐츠적으로나 구성물의 퀄리티적으로나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초보에서부터 매니아까지도 모두 만족시켜줄 새로운 행성을 찾아 영리하게 타일을 배치해야 되는 게임 미지의 행성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조만간 보드게임몰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8월 12일과 13일에 수원에서 열리는 보드게임 페스타에서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행사 현장에서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우빠!